현금을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어땠습니까? 빠지다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매도 사이드카까지 시장이 나올 정도로 쭉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로. 뉴스는 돈이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뉴스 뉴돈 류순열입니다.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급락 이후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장 흐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금요일에 투자자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는데요. 아, 저도 뭐 8천 갔다고 경제방송 TV 딱 틀었더니 앵커도 신났고 예. 여자 이제 캐스터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야 이제 8천 시대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깐 자리 비웠다가 왔더니 밀리더니 뭐 완전 무슨 뭐 사이드카 나오고 난리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강 대표님 그 강관우의 의식주주에서 이미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뭐 돈의 값, 그러니까 돈이 무거워졌다. 돈이 금리죠, 무거워졌어요. 금리. 네, 금리가 올랐고 또 이제 외국인들이 대거 팔아치웠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떠났다. 네, 수급도 안 좋아지고 우리가 밸류를 음. 회사의 밸류나 시장의 밸류 가치를 구할 때 항상 중요한 게 할인율이거든요. 네네. 할인율은 출발이 어디서 되냐면 금리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만들어내는데 그 할인율이 커지다 보니까 그냥 똑같이 이런 물이 있어도요. 그 할인율이 커진 거로 나눠버리면 전체적인 수치가 내려가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시장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일단 원인을 꼽자면 네. 그렇고 또 이제 그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최근에 아주 가파르게 올랐고 좀 많이 그러니까 올라서 엔진이 좀 과열됐다 그럴까 좀 그런 셈이죠. 냉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결국 가파르게 오른 가격 밸류에이션이 부담인 건가요? 아니면 지금 금리가 더 큰 건가요? 가파르게 오른 것도 이제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타겟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계치를 넘어가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계속 갖다가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네. AI가 지금 뭐 버블이고 AI가 뭐 너무 달려서 뭐 이런 거 뭐 그런 느낌도 약간은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게 다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지금 금리가 지금 뭐 미국 국채 30년물이 5%를 넘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 영국 금리가 다 오른단 말이죠. 그러면 네. 원래 이제 금리가 오르면 주식 시장이 좀 빠지고 늘 뭐 공식 같은 건데 네. 지금은 그러면 금리와의 싸움인가요? 실적과 금리와의 이제 싸움. 금리가 이제 항상 주식시장하고는 역의 관계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4.5%를 넘어가면 조금 경계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벌써 금요일 날 4.6%까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4.7%를 또 넘어서 가면 또 다른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위기 국면으로 갈 때 항상 4.7을 넘어서 5.0%까지 가면서 뭔가 이제 이슈가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4.7%대로 가면은 우리가 하이일드라고 그래요. 아주 위험이 좀 높은 채권인데 예. 우리가 평상시에는 위험이 높은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위험 국면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이일드부터 벌써 쭉쭉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펀딩이 안 돼요. 리파이낸싱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펀딩을 못 하니까. 그렇죠? 원금이 오는데 원금을 누가 빌려줘야 되는데 리파이낸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아주 높은 금리를 물고 다시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왜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다 이게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장기를 프로젝트인데 뭐 그렇게 최근에 이제 짓기 시작한 거는 아직 이익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 최근에 지을 때 뭐예요? 리파이낸싱 한 거잖아요.
프라이빗 크레딧에서 뭐 다 돈 빌려가지고 그걸 이제 짓기 시작한 건데 안 그래도 고금리로 빌렸을 텐데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게 더 고금리화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예, 시장에 들어온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건 상당히 문제고 지금 임계점이 한 4.7% 가면 또 시장은 덜덜 떨기 시작할 건데 지금 4.6을 넘어서 쭉쭉 올라가는 게 이게 거의 뭐 미국, 일본, 영국, 한국 할 것 없이 갑자기 이렇게 막 벌떼같이 올라가니까 예, 지금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쇼크로 이제 시장한테는 작용을 했다 이런 생각이죠. 상당히 이제 금리에 계속 흔들릴 수 있겠네요. 흔들릴 가능성이 이제 있죠. AI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AI 수요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금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복병을 좀 만났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좋고 이게 그럼 금리가 그럼 갔다가 바로 내려올 거냐? 미국 이란 전쟁이 그 종전 협상이 빨리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이게 올라간 게 뭐 고유가 영향도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사실은 금리가 이제 오르기 시작한 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 뭐 또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패키지 사업 이런 것도 인센티브 막 줘야 되니까 돈 쓸 때는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금리 압박이 있는 가운데 미국이란 전쟁이 난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 이제 보면 이란 전쟁도 그렇고 계속 그 위기가 기회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죠? AI 관련주 특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까지 빠질 때가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됐었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뭐예요?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벌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그룹입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은 대부분 제가 이제 우리 강원의 의식주주 거기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버는 ROE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싼 데가 있다. 뭐 이야기 좋고 스토리 좋고 뭐 다 성장 좋고 한데 그 기대치를 너무 많이 주가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다. 이미. 예. 근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렇지 아니하다. 아직은. 그렇지 않다. 예. 그러면 거품은 아니고 거품은 오히려 아니고 여전히 그 실적 대비는 예. 저평가돼 있다고. 그리고 봐야죠. 해외 IB를 포함해서 국내 증권사들도 이제 좋다 하면서 이제 목표 가격을 계속 올리는 리포트를 내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사고 파는 주체인 펀드 매니저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자고 일어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비중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네.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뭐 강하게 팔 수도 있고 살살 팔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저가매수 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네. 이제까지는 맞습니다만은 이제 좀 두고 봐야죠.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다를 거고 미국이란 이제 종전 협상이 마무리가 만약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강하게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지정학 위기, 네. 중동 위기가 해소된다면 이제 유가도 떨어질 거고 유가 떨어지면 물가 압력이나 금리가 쭉쭉쭉쭉 다시 정상화 방향으로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 사야죠. 네. 중동 불안이 가장 큰 변수네요, 여전히. 네.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뭐 알 수가 없고 언제 그 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지 이제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란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 11월까지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협상을 안 하는 건 아니야. 네. 근데 판을 니네 판으로 끌려가진 않겠어.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미국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당하려고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거라 이게 조금 교착 상태가 유지될 것 같다. 이게 조금 시장한테는 안 좋죠. 그러면 지금 그 중동의 지정학 위기가 해소되기까지는 좀 현금을 확보하고 관망을 해야 되는. 일부는 저는 항상 20% 내외는 항상 현금을 이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장 초반에 어땠습니까? 빠지다가 지금 올라갔잖아요. 네, 매도 사이드카까지 시장이 나올 정도로 쭉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로 이제 마감했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위에 진폭이 거의 7, 8%예요. 예. 그러면 트레이딩 하는 뭐 캐시가 있으면은 밑에 뭐 사이드카 나올 때 좀 넣어놨다가
좀 올라갈 때 뭐 팔면은 그 상당한 트레이딩 매매 차익이 있을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사놓고 진드감치 가져가는 포션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포션은 현금을 이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있으면. 예, 근데 현금이 없으면 아니면 신용으로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고점부터 해가지고 그냥 금요일이죠. 고점부터 해서 오늘 저점까지 거의 주가가 15%까지 빠졌던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면 신용으로 산 거는 뭐예요? 2배 이상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를 만약에 당하고 있던 투자자라면 머리가 하얗겠죠. 그러면 거기서 무슨 판단을 할까요? 아, 이거라도 그냥 손실 잘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거기서 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현금 가지고 있으면 살 수는 있는데. 사는 것도 결국 현금을 쥐고 있는 네, 거죠. 여유가 있으면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고 몰리다 보면은 다른 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커진 시장에선 개별 종목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상장 지수 펀드 ETF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험이 좀 되니까 ETF로 좀 이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 ETF를 더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있어서 100이라는 돈만큼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걸 이제 종목을 갖다가 아주 다각화를 이제 충분히 다각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제 이게 위험이 들쭉날쭉하니까 ETF로 넣어도 뭐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ETF도 변동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변동을 상당히 하지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ETF라고 해도 한 개의 ETF 그거 가지고는 부족할 거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다각화된 여러 개의 ETF를 만약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하나의 ETF당 뭐 최소 뭐 10개 내외는 있는 거라고 보면 상당히 이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짠 거와 다름없다라고 할 때는 뭐 시장 위험을 완전히 고스란히 받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네. 예. 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커진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K증시혁명의 저자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는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돈 되는 뉴스, 돈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